사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요. 이 산과 알칼리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개 보면 이제 요즘 워낙 알칼리 강조를 많이 하니까 중간 pH 맞춰야 된다. 알칼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안 그렇거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산성식품이 더 중요했어. 왜? 풀떼기만 먹고 살았는데 우리 산성식품은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 없어졌고. 맞아요. 쌀밥이잖아요. 쌀밥, 고기 이런 거랑 산성이거든. 그런 것이 절대 부족하던 시대니까 그렇죠. 잘 먹으라 그러면은 맛있는 밥 먹고 고기 먹고 그게 잘 먹으라는 건데 그렇게 하던데 지금은 잘 먹으라는 말이 거꾸로 우리 야채를 많이 먹고 산성식품을 좀 줄여주고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즘에는 이 땅 자체가 산성화가 돼 있어. 미네랄이 부족해. 여기서 살아있는 식물을 먹어도 우리 인체에 원래 설계되어 있는데 필요한 미네랄이 절대 부족이야. 그러니까 미네랄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칼슘 그러잖아. 그만 CA가 칼슘이잖아. 네. 그 CA의 하나의 원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네랄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서 할 때도 칼슘이라고 그래요. 네. 그 대명사는 가장 큰 영양격이거든. 혹시 우리 송주님 우리 인체에 이 칼슘이 이제 그냥 미네랄이 한 얼마 정도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0.1%? 2% 우리 체중의 2%. 체중의 2%. 그러니까 100kg짜리 남자면은 2kg가 미네랄인데 칼슘인데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요 우선 98% 이상이 뼛속에 비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2% 정도, 1%에서 2% 정도가 우리는 혈액, 근육, 신경, 세포 이 내용에서 실제로 매일 소모되고 사용되면서 우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고 기분도 좋게 해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실제로는 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아니 자가도 역할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뼛속에 98% 있는 것은 비축된 거니까 은행에 통장에 있는 돈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쓰겠지.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혈액, 근육, 신경, 세포 속에 들어있는 것은 2%지만은 주머니,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실제로 내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돈이다 이거야. 근데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당장 쓰지를 못하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기분 좋게 못 살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중요한 것은 2%인데 이 2%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 형태로 존재해요. 네. 이게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현대의학이 아니 지금 강의를 하지 마시고 아니 나중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만해요. 강의까지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미네랄만 쳐도 네이버에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요. 그냥 유튜브 하시면 다른 분들은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얘기할게요. 여기다가. 미네랄에 뭐 원론적인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언 마그네슘 얘기하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안다는 거. 그래서 2%는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많이 아시네. 2%는 이제 혈액에서는 뭐 하냐면은 혈액을 정화시켜 주는 거. 우리가 피가 탁해지잖아요. 산성화되면 탁해진다는 말이 산성화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 그럴 때 다시 알칼리로 돌려주는 즉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 칼슘 이것이 하는 거고. 그래서 피가 맑으면 간이 편해요. 간이 쉬는 거. 강의를 하지 마시다니까 지금 저 시원해준다니까 지금까지 노동했다니까. 아이 나 혼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해요. 전화 왔어요. 그래. 저 그래 까먹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쓰니까 이거는 선글라스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니까 됐습니다.
이제 이 김이 써져서 그래서 이 칼슘이 혈액에서는 피를 깨끗하게 맑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피가 맑아지면은 칼슘이 소모가 돼 맑게 하는데 소모가 되겠죠. 그 CA 플러스에서 플러스 하나가 떨어져 나가 버려요. 빌려준다는 얘기죠. 이온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은 이 CA 자체는 그 돌가루, 그죠? 이 이온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칼슘이 이온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쓰레기가 되고 설러지가 돼서 혈관벽에 적체가 되죠. 그럼 다시 우리가 활성이 넘치는 것을 먹어주면은 이온을 다시 빌려주고 붙여주게 되죠. 그러면 이온이 하나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움직일 힘은 있지만 다른 쓰레기를 싣고 나갈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온이 CA 플러스 두 개가 됐을 때는 자기 자신이 활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활력이 됨과 동시에 다른 쓰레기를 산성을 3개를 업고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힘이 있는 칼슘이죠. 그렇게 해서 피를 깨끗하게 이제 정화를 시키고 나면은 많은 양의 칼슘이 소모가 되겠죠. 또 혈액 근육에서 있죠. 근육에서는 이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근육 세포 속으로 칼슘 이온이 들어가면 칼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슘 이온이 쏙 들어가면은 근육이 딱 긴축을 해요. 위축을 해요. 그리고 근육에서 쏙 빠져나오면은 이완이 돼요. 쏙 들어가면은 수축을 하고. 이게 1초에 약 100번 정도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 저도 뭐 세부전 안 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 1초에 100번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위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 세포가 서로 협조를 하니까 이게요 정말 엄청난 정보가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정말 우리 북한에 보면 뭐 카드 섹션 뭐 김일성 장군님 만세 뭐 이렇게 적었다 치래 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카드 섹션의 높이와 각도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글자가 쫙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의 세포들도 각자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요 움직이는데 필요한 자신의 움직임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고 적게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겠죠.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직까지 그걸 다 계산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각자 움직일 수 있는 그 힘, 활력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세포 속에 들어가면 위축이 되고 나오면 이완이 되면서 수축되고 이완하면 이 반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걸음도 걸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근육에서는 그렇고 신경에서 또 칼슘 작용이 아주 중요하죠. 신경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 칼륨을 양을 또 조절하는 그 동순경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사이클이 항상 서로 엇갈리게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부교감신경은 깔아앉게 불활성화되고 또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때는 교감신경이 이렇게 쉬어줘야 되고 이렇게 서로 교차가 돼야 되는데 이 자율신경이 이제 잘못되게 되면 이게 조율이 잘못되게 되면 사이클이 신경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교감신경은 뭐 하는 겁니까? 주로 낮에 활동하는 거죠. 이게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막 활력 있게 움직여야 될 때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밤에 잠을 자야 될 때는 휴식을 취해야 할 때는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그럴 때 교감신경을 싹 깔아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려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시간인데 교감신경도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눈이 감아지겠어요? 그냥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불면증이 생겨요. 불면증이. 이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항상 반대로 사이클이 계속 엇갈리면서 이렇게 왔다 해야 되는데 춤을 추면서 이게 안 되고 동시에 움직이게 된다. 이걸 조절해 주는 것도 바로 칼슘이 이온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포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냐. 세포에서 이 칼슘 이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세포의 뇌에게 칼슘 이온이 한계가 있을 때, 세포 외에게는 만개, 1대 1만이 됐을 때 가장 이 세포의 문이 잘 열리고 닫기가 하면서 대사 활동이, 소대사가 잘 일어난다 이거죠. 자, 그럼 왜 세포문은 이렇게 자주 열렸다 닫게 합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먹어주는 음식이 무엇 때문에 먹는 겁니까? 바로 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 몸도 전동차와 똑같아요. 전기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전기 에너지가 바로 전동문과 같아요. 세포의 문이 열렸다 닫겠다 하는 이것도 마치 전동문이 열렸다 닫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저의 100번이라 했죠. 이게 이제 기가 떨어지면은 100번이 아니라 90번, 80번, 70번 점점 떨어지겠죠. 초당. 이게 바로 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한의사들이 진맥을 딱 짜고 선생님은 기가 좀 약하십니다. 기를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 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기라 그러면은 막연하게 마치 미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의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1991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독일의 세포학자 에르벤네와 베르드 자커먼이라는 이 두 박사의 공동 논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당뇨병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었다 하면서 칼슘 이온 통로를 규정을 하고, 우리 몸속에 실제 전기가 있는 것을 몇몇 미리볼트가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색깔이 떠서 숫자로 표시하게 되는 시대가 됐다 입니다. 옛날에는 막연하게 기가 높다 낮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는 실제로 0.05 암페어 미리볼트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했다. 이게 아주 구체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포 안에는 몇 개요? 세포 안에는 칼슘 이온이 하나가 있을 때 세포 바깥에는 1만 개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압력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가령 삼투압 반응도 마찬가지죠. 농도가 진한 곳에서 얇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반투압막을 통과하는 자연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농도 차이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이동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바깥에 1만 개가 됐을 때 안에는 1개가 됐을 때 가장 크다면 여기 또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가 얼마나 크기가 작습니까? 바늘귀 위에다가 세포 1000개를 올려놔도 될 만큼 엄청나게 작은 건데, 이 속에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도 세포 하나에, 이 발전소에서 뭐합니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포도당을 끌어들이고, 또 포도당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산소를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생체 전기와 만나면 자연스럽게 연소가 됩니다. 연소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스프리트죠. SPIRIT 스프릿 전기가 생산됩니다. 생산되면은 이것이 이제 자체 동력, 세포로 문을 열었다 닫다는 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 동력, 이게 바로 쉽게 먹이질하는 겁니다. 먹이질하는 거. 자, 세포 바깥에 포도당이 많이 와 있죠. 많이 적혈구 배달을 해놨어요. 먹으라고. 그럼 우리 백조개가 되는 세포가 그 포도당 하나씩만 먹어 치우면은 포도당이 백조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먹어서 뭐 하죠? 이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바로 산소가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세포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거기에 다시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또 나머지 에너지가 발생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되죠? 타면은 바로 포도당이 타면은 뭐 나오죠? 우리 휘발유고 타면은 뭐 나오죠? CO2가 나오죠. 똑같은 우리 몸도 이 포도당이 연소되면서 산소와 연소가 되면서 CO2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근데 이것은 이제 몸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되니까
적혈구가 다시 털어기죠. 적혈구가 이놈을 싣고 다시 바깥으로 싹 가서 이동해서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버리지 빨리 제때 빨리 못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몸에 적체가 되니까 이게 바로 산성 체질의 주 원인이라는 거죠. 피가 산성화되는 주 원인이 꼭 바깥에서 오염된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오염된 물질이 들어와서 내 몸이 산성화되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몸은 자체 연소를 하고 끊임없이 찌꺼기 슬러지를 갖다 발생하는 CO2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피를 탁하게 만드는 가장 주범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그 몸이 설계가 되어 있죠. 어떻게 설계됐습니까?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슬러지는 또 스스로 잘 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칼슘 이온이 이걸 다시 맑게 만들어서 중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해결해 주니까 피가 다시 또 원위치로 밝아진다는 얘기죠.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제때 정화를 시켜주지 못한다면은 바로 피가 멈춰버리겠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포가 괴사하는. 그런데 그때 이 맑게 만들어 주니까 어때? 맑게 만들어 주니까 피가 잘 순환이 되기 때문에 피가 또 다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싣고 오고 또 미토콘드리아는 이름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또 설러지를 내놓으면 또 피가 다시 다 버리고 또 맑은 공기를 싣고 계속 끊임없이 교체가 되면서 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세포 안에 칼슘이 하나여야 되는데 만약에 2개가 되면은 밖에가 1만 개가 있어도 약분하면 5,000대 1이 되는 거죠. 저 D가 50%뚝 떨어져 버려요. 그게 칼슘이 있는 모든 영양소가 세포 벽을 통과하는 힘이 그만큼 약해지게 되니까 그만큼 먹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주 원인이 사실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뇨병 하게 되면은 인슐린만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인슐린보다도 더 긴급한 것이 더 근원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긴급한 것보다도 근원적인 것이 바로 세포의 이온 통로의 정상적인 작동이 줄어드는 거다.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게 되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자꾸만 90, 70, 6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걸 다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걸 끌어올리는 방법은 세포와 세포 내과 외액의 칼슘 이온의 농도 차이를 1대1만으로 맞춰주는 것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맞추는 방법은 사실 어렵죠. 어떻게 하냐면은 바깥에 그런 거 우리가 먹어주는 칼슘 이온이 풍부하면은 바깥에 1만 개 이상이 되겠죠. 자, 안에는 만약에 2개가 들어오면은 5,000대 되니까 얼른 또 한 개를 다 퍼내버려요. 바깥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 또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칼슘 이온 펌프라고 해요. 이온 펌프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밖에다가 또 한 개를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1대1만이 되면 맞춰집니다. 세포의 외액과 내과 외액의 칼슘 농도가 1대1만으로 딱 맞춰지면은 다시 세포벽이 1초에 100번씩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먹이질을 1초에 100번씩 먹어치우니까 당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양의 당이 들어가도 1초에 100개씩 해쳐버리니까 당이 혈관에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나서 1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번 해야 될 걸 갖다가 50번밖에 못한다. 그럼 절반밖에 못 먹어치우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혈관 벽에 적체가 된단 말입니다. 적체가 쌓이니까 이게 피가 걸쭉해지니까 바로 당뇨가 소변으로 또 순환이 안 되니까 어때요? 몸은 또 이걸 소변으로 밖으로 또 갖다 버립니다. 이런 또 시스템 작동을 해서 요에 소변에 당이 많이 섞여 나오겠죠. 이게 바로 당뇨예요. 그래서 이 당뇨 그 현상이 다시 다갈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3다 현상. 자, 당뇨는 뭐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세포 바깥에 혈관에까지는
굉장히 많은 당이 와 있어요. 그 포도당이 이미 배달돼 있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딱 입만 벌리고 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100조개의 세포가 하나씩만 먹으면은 100조개가 당이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해서 소모가 돼서 당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문제는 세포가 이 정상적으로 먹어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적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그 현상만 보고, 아니 당이 너무 높아요, 혈액순환 안 되면 위험하니까 강제로 투석을 해서 이 영양소를 싹 걸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무것도 없잖아. 또 배가 고프니까 먹게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거 하기 전에 당이 밖에 많이 와 있어도 실제로는 세포가 먹어치지를 못하면 세포가 굶겠어, 안 굶겠어? 굶고 있죠. 필요한 것만큼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만큼 먹어주지를 못하니까 그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래서 뇌로 보고가 해요. 세포가, 아이 주인님 나 지금 당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세포에 당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딱 하니까, 야 아까 먹었잖아, 그 세포 바깥에 지금 당이 꽉 차 있는데 무슨 소리야, 빨리 먹어. 근데 입이 벌어져야 먹지. 그죠? 입이, 세포가 운동을 못하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당이 요가 혈관에 꽉 차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제 사람이 산소 공급 안 되고 영양소 공급 안 되고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걸 다 중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칼슘이 또 엄청나게 많이 뽑아져야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당뇨가 걸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겠어요? 또 골다공도 옵니다. 골다공이. 왜요? 이게 필요한 만큼의 양을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주지는 못하니까, 땅이 산소화되기 때문에 절대 산성이 알칼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뼛속에 비축되어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빌려다가라도 와서 피를 정화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PTH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이 파라토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파라토 호르몬을 방출해줘. 왜? 뼛속에 칼슘이 그냥 혈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때는 파라토 호르몬이 나와줘야 뼛속에 고형화되어 있는 칼슘을 분리시켜서 이온화시켜가지고 바로 혈관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이 걸리면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왜? 갑상선 기능을 너무 자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 버려요. 그런데 병원에 또 가면은, 아이고 선생님 갑상선이 너무 커졌네요, 자릅시다. 그 결과만 대증력거든. 나타나는 증상만 없으면 마치 치료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입니다. 이게 바로 갑상선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이 돈과도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현대의학은 나타나는 증상만 치료하는 그걸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입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피가 자주 탁해지니까, 이걸 자주 맑아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뼛속에 비축되어 있는 칼슘을 많이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올 때는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 파라토 호르몬이 나와줘서 뼈를 녹여줘야, 이온화시켜줘야 뼛속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겨요. 동맥경화도 이것 때문에 생겨요. 자, 동맥이 왜 경화되느냐? 이게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설명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한데, 뭐 제가 그렇다고 많이 안다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주워들은 얘기일 뿐이고, 다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걸 그저 기동량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것 뿐이니까 제가 뭐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무슨 얘기 한다고 까먹어버렸잖아요. 이거 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당뇨라는 것이 뭐라 했죠?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그 치료 방법은 나타나는 현상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치료, 그런 방법이 다죠. 그러니까 피가 걸쭉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해치우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투석이라는 것을 인공적으로 투석을 해줘. 그래서 안에 있는 영양 까고 투석을 할 때는
좋은 거는 놔두고 나쁜 거는 걸러내고 이 기술적으로 안 되죠. 이게 모든 것을 싹 걸러내버리다 보니까 바로 이 세포에서 보다시피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바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만큼 제대로 넣어주지를 못하니까 기가 떨어지는 거겠죠. 자,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세포에서 많이 먹어치우지를 못하면은 혈관벽에 이렇게 당이 남아있게 되겠죠. 포도당이 남으면은 결국은 이것을 또 처리를 하는데 석회류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되겠습니다.